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배명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최서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설명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통합과학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공부해 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고 그 다음에 배명고는 어떤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 배명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 수업 소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젊은 강사가 넘어와서 놀라셨죠? 저는 최서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물리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로고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제 노고를 알아주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서 23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이제 8배 정도의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원래 1년치씩 있었던 과목들이 전부 다 한 학기짜리로 쪼개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형제 또는 아니면 누나 있으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더더욱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현재 2학년, 3학년인 친구들은 그래서 1년짜리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우고 2학년 때는 이제 물화생지 1 배우고 3학년 때는 물화생지 2 배우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전부 다 쪼개졌어요. 어떻게 쪼개졌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통합과학은 1, 2로 쪼개지면서 노란색 칸 전부 다 수능 범위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는 수능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물화생지를 이제 봤을 때 물리 1, 물리 2가 합쳐져서 3개로 과목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물리학 1, 2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제일 기초적인 내용 3분의 1이 여기로 가는 거고요. 이게 과목 이름만 보면 그래서 이걸 다 넣어놓은 건가 싶지만 3분의 1 기초만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어려운 거는 여기랑 여기 딱 봐도 이제 물리죠.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심화된 내용들은 여기로 3분의 1씩 쪼개져서 세분화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생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편제표는요 사실 배명고의 편제표는 아니에요. 지금 모든 고등학교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제표이고 그럼 왜 배명고는 이걸 안 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명고 현재 밝혀진 이제 공개되어 있는 편제표가 이런 일반적인 편제표랑 좀 달라요.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좀 의아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음영 쳐져 있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로 이제 채점하는 과목들이고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때 이제 끝나다 보니까 현역들은 성적 마감이 끝나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내용은 전부 다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화살표는 무엇이냐? 대학에서 고교학점제 시행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선택 과목 골라서 듣는 친구들이 제대로 위계를 맞춰서 들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계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배명고 학생인데 의대를 지망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성적이 괜찮아서 화생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메디컬을 갈 거니까 화생을 골라서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니까 현실을 깨닫고 메디컬 못 간다 싶어가지고 공대로 이제 급하게 진로를 틀면서 생기부도 막 바꿨어요. 공대 희망 쪽으로 쫙 바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말이나 아니면 3학년 때 초에 그래서 이런 과목을 부랴부랴 급하게 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역학과 에너지 아니면 전자기의 양자를 들었다라고 해보면 이제 생기부도 예쁘고 깔끔하진 않죠. 이제 진로가 틀어졌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대학에서 이걸 더 많이 신경 써서 보고 이렇게 들은 친구들을 차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위기에 어긋나죠. 이 베이스를 안 들었는데 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위기에 어긋나게 수강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왜 너 물리학 들을 수 있었는데 안 들었느냐라고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7, 18에 자기가 어떤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할 건지 그걸 고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을 제대로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학년 끝날 때
공통 과목 끝나고 선택 과목 시작할 때는 무조건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쭉 예쁜 이 위계 순서대로 선택을 이제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수능 어떻게 보느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리면 1학년 때 통합과 1, 2 해서 물화생지 통틀어서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물화생지 중에 골라서 정확하게 어떤 과목들만 딱딱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지를 했다 라고 하면 1년 동안 물화는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되겠죠. 원래 같으면. 근데 수능 때 다시 해야 돼요. 통합과학을. 물화생지가 다 융합되어 있는 과목을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 예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친구들은 결국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1학년 때만 하고 그냥 버려지는 과목이었어요. 수능 과목은 2, 3학년 때 배우는 게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현재는 1학년 때 배운 통합과학을 3학년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때 뭘 고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부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겠죠. 그나마 몇 개라도 골라서 이제 수능을 쳤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통합과학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 비중이 큰 과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그 편제표, 문제의 편제표인데요. 이건 1학년 편제표입니다. 1학년 편제표는 괜찮아요. 이거 완전히 멀쩡합니다. 일단 보시면 운영학점을 보셔야 돼요. 배명고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학점이라서 보시면 국어가 결국에 8, 수, 영도 8, 8인데 과탐이 결국에 10학점이에요. 지금 주요 과목을 뛰어넘게 됐죠. 그래서 통합과학 원투로만 따지면 8학점, 여기에다가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수행까지 합치면 결국에 10학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영수만 주요 과목이 아니라 저희 과학도 좀 사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점이 이제 너무 커요. 비중이 커서 꼭 같이 열심히 주요 과목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2학년 편제표. 지금 뭐가 문제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여기서부터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되었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돼서 인원수에 따라서 등급을 받기가 좀 쉽다, 어렵다가 정해집니다. 특히나 물리 같은 과목은 아이들이 어려워서 많이 안 고르다 보니까 근데 골라야 돼요. 공대 갈 거면 이제 골라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자꾸 피하게 되죠. 피하면 이제 입학사정관이 물어봅니다. 너 고를 수 있었는데 왜 안 골랐냐? 라고 무조건 차별해서 보니까 이제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현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리학 1을 고른 친구가 전체 인원수의 95명 정도예요. 그럼 대충 잡아서 이제 100명이다 라고 치면은 그나마 1년 동안 100명이 같은 수업을 듣고 등급을 합산해서 내게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렇게 편제표가 들어간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물화생지 이게 원래 한 학기짜리인데 한 학기짜리 내용을 2번을 깔겠다는 소리예요. 1학기에도 깔고 2학기에도 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성적은 한 학기씩 마감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 만약에 100명이 듣는다고 하면 이 10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또 두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 50씩 들으면 거기서 1등급 받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편제표는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죠. 네,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등급을 받는 데 대한 가중이 부담이 너무 이제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요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11월 달에 이제 발표된 편집표가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 아직 지금 신입생 친구들이 2학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바뀌면 좋겠죠.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뀌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저희 로고스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시킬 거고 여태 그랬듯이 제가 그랬듯이 계속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3학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융합 빼고 진로 8과목이 넷넷해서 2학년 2학기 때 4과목, 3학년 1학기 때 4과목 이렇게 배워서 깔끔하게 하나씩 끝내던 건데 요걸 또 둘 다 깔아버렸어요. 3학년 1학기 때도 깔고 3학년 2학기 때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과목을 2개 깔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좀 힘들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역학과 에너지를 이때 깔고
아예 이때는 역학과 에너지를 안 깐다라고 해도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이제 위계상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은 과목이 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학기가 밀리다 보면은 분명히 불이익을 보는 친구들도 나올 거라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편제표로 돌아가기를 이제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의 표예요. 너무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공부 좀 그래도 너 좀 했다. 너 명문대 가야 되겠다 싶은 현재 9등급에서 1, 2등급 친구들이 지금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1등급이 전부 다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2등급이다 하면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 공부 좀 했다지만 현재 5등급제에서 2등급은 형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 중반 넘어섭니다. 너 공부 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으로서는 꼭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명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0%, 25등 정도에는 들어야지 1등급을 쟁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버에 배명고 입시 결과, 배명고 실적 치면 항상 나오는 그런 표입니다. 실적표인데요. 이제 보시면 메디컬부터 해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소위 명문대들의 이제 합격생 수인데요. 다 합쳐보면 완전 대단합니다. 92명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제 행복회로가 돌아가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배명고가 신입생이 300이 안 되는데 200명 중반대인데 그 중에서 요 정도 하면 여기 갈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 졸업생 포함이에요. 재수생이 절반이죠. 재수가 절반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 수도 포함이고 지방 캠퍼스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표에서 90명 중에 이 중에 절반이 재수생이니까 45명을 빼버리고 그럼 남은 45명 중에 중복 합격자 30% 빼버리고 약 30명 중에서 지방 캠퍼스 빼면 얼마 남느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명고 내에서 좀 그래도 안정적이게 여기에 써져 있는 학교들을 좀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배명고 어떠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출제를 어디서 하시냐? 배명고는 특이하게 개선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진짜 교재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물화생지 중에 이제 생물 조금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물리랑 지구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개선교재 안에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 개선교재 안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명고 모의고사 좋아합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거 작년 이제 기출 문제인데 재작년 6월달 고1 모의고사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모의고사를 같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어떠냐? 난이도는 별 제가 5개 중에 3개를 줄 정도로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차라리 쉬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쉽기 때문에 지필 하나 틀릴 때마다 등급 쭉쭉 바뀌고요. 수행 1점 깎일 때마다 정말 쭉쭉 떨어져요. 정말 수행의 효과가 진짜 큰 학교입니다.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돼요. 만점은 깔고 그 다음에 지필까지 잘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점수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작년 1학기 중간 1컷이 96, 9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는요, 제가 어머님들께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제 수강생, 안타까운 친구까지 포함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수강생 중에 1학기 때 하나 틀리고, 중간고사 하나 틀리고, 기말 하나 틀리고, 수행 만점 받은 친구 1등급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중간 하나 틀리고, 기말 2개 틀리고, 잘했죠, 그래도. 근데 수행 2점 깎인 친구 결국 3등급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수행에서 2점 깎였다는 게 이 지필고사에서 2점 몇 점짜리 문제 하나를 틀렸다는 내용하고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수행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수행에서 2점 틀린 건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지필을 그래도 괜찮게 받더라도 2등급 못 받았죠.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배명고 통합과학 시험은 수행도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필도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항상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어쩔 수가 없는 시험이 배명고 통합과학 시험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렇게 좀 쉬우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배명고 여태까지의 통합과학 시험은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만 약 30문제 정도 해서 29개에서 31개 정도 해서 만들어져서 있었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찍기도 편하고 풀기도 편하고 이렇게 돼서 부분 점수 깔 것도 없고, 이래서 하나 틀릴 때마다 등급이 진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성적이 꽤나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선지도 보시면은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세세한 내용의 암기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남고다 보니까 암기를 어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또 앉아서 시키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기에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나 그림 선행 내용이 이제 선행의 내용이 약간씩 좀 포함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선행을 많이 출제하는 학교는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가끔 착각하시는 게 하나 문제 안에 물화생지가 약간 짬뽕돼서 들어가 있다. 그게 아니고요. 물화생지 선생님이 각각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각자의 전공을 출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리 문제, 통합과학이지만 그냥 화학 문제, 그냥 생명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왜 이렇게 쉽냐? 또 다른 내용 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화생지의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변별을 가른다라고 하면 사실상 물화에서 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배명고는 물화 문제가 특히나 좀 쉬운 편이에요. 물리화학에서 변별을 갈라줘야 되는데 크게 가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구과학이 좀 더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아이들 점수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가끔 어렵습니다. 4번 중에 1번 정도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점이 보통 10명, 10명 정도 나오고, 적어야지 이제 한 자릿수 후반대 9명, 8명 이렇게 나오는 학교인데, 이때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물리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물리 문제인데, 그림이 요거랑 뭔가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하죠? 이 문제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절대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 나오는 그런 전자기 유도라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요걸 내셨어요. 이걸 내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당황하고 여기서 많이 틀리게 됐죠. 그래서 이런 점수가 좀 나오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나땡 선생님, 물리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번에 물리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딱 이 전자기 유도 파트가 시험 범위라서 혹시 이거 내시지 않을까 싶어서 직보 때 이제 아이들 전부 다 앉혀놓고 이걸 강의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히 봐라라고 고3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또 마침 적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점 2명 중에 1명은 로고스에서 유일한 저희 반입니다. 네, 잘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배명고 수업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이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 시간은 총 3시간이고요. 중에서 개념 수업이 2.5T, 그 다음에 당일 복습 테스트라고 해서 0.5T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 수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상 이과를 좀 지향하는, 희망하는 그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문과지향적인 그런 친구들도 함께 듣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통합과학이 암기가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앉혀놓고 하면은 다 암기는 합니다. 근데 특히나 문과를 좀 희망하는 친구들은 앉혀놓고 암기를 시켜도 막상 문제를 풀게 하면 좀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개념 수업은 문제 한 파트, 개념 설명 한 파트 진행하고 바로 문제 펴라 해서 문제 적용시키는 연습을 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념 수업 조금 나가고 바로 문제표랑 해서 이렇게 개념과 문풀의 갭을 좀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그런 수업으로 개념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일 복습 테스트. 이건 뭐냐? 당일 복습 테스트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걸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한 내용을 오늘 바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쫄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긴장감을 높여서 조는 친구들 최대한 뒤로 나가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수업 분위기도 좋게 하고, 아이들도 괜히 헛된 시간 앉아있다가 가지 않게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 복습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 때는 어떤 컨텐츠를 쓰느냐? 첫 번째로는 배명고 맞춤 교재로 제 자체 교재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들어가 있냐? 배명고가 가끔 선행을 출제하다 보니까 선행 내용들, 그 다음에 개선 교재, 작년에 했던 거 비슷하게 사용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개선 교재 내용들 전부 다 이렇게 팁의 형태로 제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파 제가 다 제 그림 조교랑 함께 그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이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서 예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삭파들은 전부 제 수업에 맞게 제가 어디서 따오지 않고 수업에 맞도록 전부 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 수업 흐름하고 전혀 틀리지 않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수업을 그대로 담은 교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보여드린 저 예쁜 교재에는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개념만 들어있는 개념 교재이고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명고 주간지이고요. 이 주간지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데 스텝 1, 2, 3로 해서 암기 들어있고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또 내신 빈출, 배명고랑 이제 주변 학교들 빈출 들어있고 모의고사 내죠. 모의고사 들어있고 당연히 개성교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배명고에서 약간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도 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선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복습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놈인데요. 이렇게 전부 다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춰서 암기해서 맞춰야 되고 또 이거는 설명하세요,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명고가 서술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 아무래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뭔가 배워서 이제 느낌은 갖고 있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니면 약간 좀 헷갈려하고 용어를 비슷한 걸 막 섞어 쓰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서술형을 좀 준비해서 아이들 머릿속에서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 테스트는 2가지 용도로 써요. 당일에도 쓰고 그 다음에 시험기간 가까워지면 이제 매 수업 때마다 여태 봤던 복습 테스트를 전부 다 모아서 계속 다시 칩니다. 이렇게 다시 치게 되면 뭐가 좋으냐? 한 개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 정말 암기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최소한 암기를 못해서 틀렸다라는 바보 같은 이야기는 안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테스트 할 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집에 안 보내고 계속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합니다. 시험 잘 보고 나서는 그때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피날레 모의고사 있는데요. 이 배명고 모의고사 안에는 배명고 개선 교재 내용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프린트 가끔 나눠주시는 거 들어가 있고 모의고사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같이 받으시다 보니까 그 내신 지역에 기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랑 주변 학교들 기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어머님들께 항상 상황 보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오늘 뭐 봤는데 점수대가 어땠다. 단평균은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아이들 복습 테스트 보는 동안 주간지 싸그리 걷어서 하나씩 이제 봐주는데 그래서 과제는 요 정도 했다. 요걸 못 해왔으니 요건 다음 시간에 또는 카톡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다라고 어머님들께 항상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24시간 질문 카톡방인데요. 제 질문 카톡방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질문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남자애들한테 질문하라라고 하면은 애초에 질문을 잘 하지도 않지만 아니에요. 질문 많이 합니다. 배명고가 특히나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이쁘죠? 이제 질문을 근데 하라고 하면은 저 사진 띡 보내면서 저 이거 몰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특히나 좀 풀이 과정이 중요한 물리나 화학 같은 문제들에서는 그냥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까지는 그래도 맞게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제가 전혀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저 여기까지는 알아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뒤부터 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애들이 저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저는요, 너 여기까지는 맞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식이 틀렸다 아니면 요걸 잘못 그렸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생각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런 카톡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스크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뭐 항상 새벽 2시, 3시에도 아이들이 연락이 와요. 그걸 이제 맨날 새벽에 받아주면서 잠을 자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참이에요. 이유는 뭐냐?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저도 들어오고 제 정말 유능한 조교들, 과탐 수능 만점자로 구성된 과탐 조교진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1대1로 봐주는 작업이 클리닉입니다. 무조건 꼭 참석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요일하고 시간은 3월달 넘어서 개강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맞춰본 다음에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씀드렸죠. 복습 테스트 무조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70% 이상이 암기다 보니까 암기라도 잘 해놓으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복습 테스트 완수율 100%를 깔아두고 아이들이 최소한 요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방어선을 좀 구축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석하게 되는 경우 모든 로고스 선생님들이 다 들으시겠지만 자료 똑같이는 안 하고 영상 나가고 해서 절대 누락 없도록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학부모님들하고 좀 상담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강사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항상 상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막 이제 입시 공부를 하다가 이거 어머님들께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 거는 제가 일일이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결국에 작년에 어떤 결과를 냈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작년에 제 수업을 이제 들은 배명고 통합과학 수강생 전체 인원수 중에 약 내신 95점 이상이 반을 넘기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도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신입생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왜냐하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모의고사를 친 다음에 수능까지 볼 거니까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의고사는 9월달 기준으로 지금은 9등급제예요. 9등급제입니다. 이거 다. 1등급이 전체 인원의 88% 그리고 2등급까지 포함하면 제 수강생 전체 인원의 100%의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대단하죠? 네, 잘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밑에 두 개는 제 작년 수강생, 배명고 수강생들이 써준 후기인데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조금 낯간지러우니까 네, 어머님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 문과를 지향하는 약간 문과머리인 친구들의 이제 유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통합과학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정말 기초부터 다시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준을 쫙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탄탄하면서도 스포트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97, 구모 만점인데 문과였어요. 근데 제 수업 듣고 통합과학 잘 하고 이제 잘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제 물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면서 제 물리 수업까지 같이 듣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배명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